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임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변호사 강지훈입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빚독촉입니다. 빚을 갚으라고 전화가 올 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힘들다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가 집이나 회사로 채권자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빚독촉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일단 이렇게 빚을 독촉하는 추심의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네, 추심의 방법으로는 연체 문자, 독촉 전화가 대표적이고요. 통지문이 송달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방문 추심을 하거나 지급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추심으로는 가압류나 소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런 추심을 피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빚독촉들을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을까요? 우선 회생을 진행하시면 금지 명령을 통해 개시 결정 전까지의 빚독촉과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회생 신청서를 토대로 판단해서 1, 2주 내로 금지 명령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 제출하는 회생 신청서를 잘 작성하셔야 금지 명령을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최대한 회생 신청서를 잘 작성해서 금지 명령이 기각되지 않게끔 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겠네요.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까 대표적인 빚독촉 방법으로 나왔던 전화 추심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요. 빚독촉 전화가 온다면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받지 않게 되면 방문이나 심한 독촉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화를 받으시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 중이라는 걸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채권자들은 정말 회생 파산을 진행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 법원에 사건 번호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보통 접수한 후에 사건 번호를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막 회생 파산을 신청한 경우라면 담당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전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전달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빚독촉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전화를 받으셔서 회생과 파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을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게 오히려 빚독촉을 막는 방법이군요. 이런 빚독촉에 시달리기 전에 회생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방문 추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직접 집이나 회사에 찾아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방문 추심은 압박감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먼저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한 채권자가 제시하는 요구나 압박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방문 추심을 받았을 때 어떤 절차를 좀 따르는 게 좋을까요? 네, 첫째, 방문한 채권자에게 개인정보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접 찾아온 경우 그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신이 회생이나 파산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연락하라는 안내를 함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방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남긴 문서나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법적 대응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문 추심이 너무 심해질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만약 지속적인 방문 추심이 이어진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독촉이나 위협이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방문 추심에 대한 대응 방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변호사에게 모든 소통을 맡기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채권자 추심법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리해서 채권자들과 소통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훨씬 마음이 놓이실 것 같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꼭 기억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혹시 이렇게 채권자에게 전달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빚독촉이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의 일반적인 은행이나 카드사 또는 추심업체나 대부업체의 경우가 다른데요. 보통 일반적인 은행이나 카드사라면 심한 빚독촉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명확히 전달을 하면 그 시점에서 빚독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다만 일부 추심업체나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심한 독촉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회생 파산을 진행할 예정이고 변호사 사무실과 연락하라는 내용을 다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독촉이 이어지는 것은 불법 추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말씀하셔서 법적 대응을 요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빚독촉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주제로 추심의 종료와 금지 명령, 그리고 채무자 대리인 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빚을 갚기 힘든 상황인 경우 빠르게 회생 파산을 진행하시는 게 독촉에 덜 시달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혹시 나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궁금하셨던 분들, 저희 영상 고정 댓글란에 3분 만에 알아볼 수 있는 개인회생 무료 진단 링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진단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도움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